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국민캠프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국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 비전과 미래 구상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강승규 우리 조직본부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계신 강승규 전 의원님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진행이라 다소 서툰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 말씀 들어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승규 윤석열 국민캠프의 조직부 본부장입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또는 유권자들과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대형 행사장에서 만나던 여러 지지자들의 열정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담아보고자 이런 TV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 캠프는 짧은 시간에 많은 그 노정을 흡수하다 보니 여러 국민들께 따가운 질책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작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등은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후보가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그런 후보답게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도 마련을 하고, 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국가 운영의 비전 등을 국민들께 낱낱이 그렇게 전하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TV의 그 주 플레이어는 우리 후보이지만 후보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소화내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 국민캠프의 다양한 파트장들이 나름대로 소통하는 내용 등을 그대로 전하고,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의견 등을 이곳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 2차 국민의힘 2차 경선의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도 지금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오전인데 제가 아까 얼핏 들은 상황으로 오전 10시 반 상황으로 벌써 15% 정도가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 유일한 확실한 또 정권 교체의 기소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꼭 눌러주셔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상일 우리 공보실장님, 언론에서도 많이 활동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보실에서 또 대변인 단등이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비전 등을 유튜브 또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요즘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들이? 예, 일단 우리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과 내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미 투표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문자로도 오고 또 전화도 오죠. 그래서 책임당원으로 계신 분들께서는 투표권을 갖고 계시니까 투표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책임당원 투표 비중은 30%입니다. 2차에선. 그리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가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여론조사를 이제 전화받을 확률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가능성은 이제 높지는 않지만, 혹시 전화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후보, 특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국민
다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마음을 확인을 해보면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왜 그런 여론이 형성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공보실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윤석열 후보의 소위 비전, 구상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또 지금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게이트로 불리는 대장동 아수라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민 캠프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왜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고 정점인지 하나하나씩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고 관련 또 자료를 통해서도 저도 이미 논평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조례와 정관에서도 이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임을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불리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도 했죠. 하면서 이 일에 실무 책임을 다 맡았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본인이 최종 설계자였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도 본인이 최종 설계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됐고 그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유동규가 배임이면 이재명도 배임입니다. 이런 입장들을 공보실에서 국민들께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숨으려 해도 숨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오는 1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될 거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후보는 만들어 놨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계속 커져서 이 몸통이 계속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로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일단 이재명을 상대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역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또 우리 당원들께서 정권교체 우리의 수건 아닙니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 힘을 받아서 그 길을 받아서 내년에 대선 승리로 또 정권교체를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모든 비정상을 바꾸는 올바른 국정 운영을 통해서 보답해 드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자 시절에 서울시청을 오래 출입했고 그래서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취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서울이 이렇게 천만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다양한 외곽 확장 사업이 있었는데요. 강남 개발부터 시작해서 강서 지역 또 강북 지역 등의 다양한 신시가지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개발 방법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또는 공영 택지 개발 사업 또 이번 대장동에서처럼 나타나는 SPC를 통한 민간 합동 개발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발 방법을 하더라도 또 공공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완전 공공이냐 아니면 합동 개발이냐 민간 개발에 가까운 개발 방법이냐를 택하든 어떤 개발 방식에서도 지금 성남의 대장동에서 벌어졌던 이런 이재명 게이트의 이런 개발 방법은 저희들로서는 저같이 취재 기자로서 경험했던 바 또 도시계획 각종 전문가, 교수, 또 공무원 집단에서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개발 방법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들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리 게이트가 얼마나 정말 극악무도하게 진행되었는지 다들 아주
비명을 지를 정도이지요. 저도 처음에 그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처음에 좀 의아해하다가 어느 날 제가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이 부분이 시행사라든지 SPC 특수법인이라든지 또 투자조합이라든지 통해서 할 때 그 몸통이라고 하시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시장, 그리고 또 이를 설계했던 유동규, 그리고 이 일을 플레이한 그 김만배 기자 등이 벌인 행각은 가히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기고 또 배임 행위였다, 이렇게 저도 자신합니다. 이런 부분 등을 지금 우리 이상일 우리 공보실장께서도 얘기했죠. 우리 이상일 실장님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또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공중전을 벌이고요. 저희 이제 조직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백병전을 벌입니다. 지상전투를 하는데 지상전투를 하다 보니 탄약, 그러니까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보다도 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탄약을 저희가 이제 후보에게만 의지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 캠프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이런 그 이재명 게이트 또는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또 이 문정권을 침판해야 되는 여러 요소들을 만들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오늘 진행되는 2차 투표가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책임당원들, 또 8월 말까지 1,000원의 당비를 낸 그 투표권을 진 대의원들에게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23-1390 번호 등으로 그 문자 메시가 가면 그 문자 메시를 링크를 눌러서 URL을 접속해서 들어가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나오고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를 꼭 눌러주시면 아까 이재명 게이트를 확실히 그 몸통을 드러낼 것이고요. 또 확실한 정권 교체가 보장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 그 이상일 공보실장께서 그동안 아주 여러 차례 논평을 저도 유심히 읽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을 앞으로 다양한 대변인들 또 저희 이제 선대 본부장, 상황실장, 정무실장 등의 여러 가지 그 캠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야 될 내용 등을 이 채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해주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대로 우리 후보께서 정말 확실한 정권 교체의 어떤 플러스 요인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강승규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 저도 같이 늘 정말 저도 기자 출신이고 저희가 언론인 때 또 같이 이제 국회 입성은 우리 강 의원님이 저보다 빨랐고요. 늘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저는 용인시병, 용인 수지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강승규 의원님은 마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당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실은 출발 때는 뭐 저희가 여야 떠나서 좀 잘해주길 바란다 그런 기대도 걸었는데 정말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하는 일들이 국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내건 공정과 정의가 이게 가짜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되셨죠. 조국 사태, 뭐 윤미향 사건, 의원 사건, 어제 윤미향 의원 공소장 나왔죠. 그거 보면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그 후원금을 다 사리사욕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쓰고 말이죠. 이러면서도 명품 쇼핑까지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반성을 안 합니다. 뭐가 어때서라면서 얼굴 들이밀고 있습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정말 비정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서민과 청년층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실은 본선에서 좀 민주당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고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은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저와 강승규 의원님을 비롯한 당협위원장도 압도적 다수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본부가 그 이제 각 당협위원장들과 소통을 하면서 왜 윤석열 후보의 왜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왜 윤석열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조직본부가 제일 사실은 또 저희도 바쁘지만 이 바쁜 지금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본부 상황 그리고 전국의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후보를 얼마만큼 많이 지지하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지금 당협은 26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어떤 특정 캠프를 드러내고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직이죠? 네, 당직 당협들은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일정 정도 우호적인 입장 등은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분류하기에 260개 당협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이 한 155개 정도 전 된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번에도 2차 경선에서도 30%의 책임 당원들에 대한 그 투표 그러니까 지지율 반영이 있고요. 3차 경선은 50대 5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각 캠프마다 그 당원들에 대해서 그 안심번호가 지금 당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부여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직접 문자 메시지도 남기고 또 전화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당협별로 이제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오늘이 2차 경선이니까 어제까지 각 당협별로 저희 지지당협 또는 또 지지당협이 아닌 당협도 저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 활동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그 당협에서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70% 정도의 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거는 통화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그런 그 숫자들을 파악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저희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등이 저희는 3대 7 이번 투표 반영 비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차 경선에서도 저희가 오차범위 밖에내서 이겼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 등이 2차, 3차 경선에 가면 50대 50에 되었을 때 확실하게 오직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당원 동지들의 또는 국민들의 뜻을 확실히 굳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우리 국민들이 질릴 정도로 봤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이 가짜 공정과 가짜 정의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가 저는 유일하게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국민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 조국 사태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실은 그 뒤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만 날리면 자기들의 가짜 정의, 가짜 공정을 그대로 국민을 속여가면서 유지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압박과 핍박을 견디면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이 이 국정 운영을 해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부패 사건, 우리 강 의원님이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제대로 밝혀내고 몸통을 비롯한 모든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권력에 적당히 타협하는 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행적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윤석열 후보 문재인 품 안에서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은 과거 정권 수사하면서 보수 괴멸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문재인 품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밝혀내서 수사해서 관계자들 기소했죠. 청와대 관계자들도 기소했습니다. 조국 법의 심판대에 세웠죠. 조국 가족 비리 정말 우리 국민들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사문서 하나도 위조할 생각 못해요. 그런데 사문서 뭐 위조 7개쯤 하고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 받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원에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국민들 꿈도 못 꾸는 일들 했습니다. 그거를 권력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윤미향 의원 사건, 정의기억연대에 지원된 그 많은 후원금들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던 이 사건도 윤석열 검찰이 소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품 안에서 호의호식을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들춰내고 문재인 정권의 가짜 정의와 가짜 공정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과거 정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보수 괴멸을 시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후보는 친문 좌파 정권을 괴멸시킨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권 교체의 희망을 심어주고 내년 대선에 우리가 승리해서 이 나라의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는 꿈을 심어준 후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그래서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상일 의원께서 이제 지적한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만이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로 역대 정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그런 그 어떤 회유나 또는 갖가지 공작 등을 그 한마디로 거부했다고 저는 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때 어디에 충성할 것이냐.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9일 정치 선언을 했고요. 3월 달에 검찰총장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 들쑥날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제 고꾸라지는지 보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꿋꿋이 지켜온 것은 지지율 1위를 꿋꿋이 지켜온 것은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왜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냐 이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새로운 정치로 개혁해달라는 그런 기대감이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후보 윤석열에게 거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로 가는 길이 우리 대한민국이 흐트러지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그러고 확실한 정권 교체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꼭 해주시고요. 여론조사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